안녕하세요.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방크 회원이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이자 더 나아가서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방크를 넘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홍보 대사를 넘어서 바로 100년 전 시대를 초월해서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하는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의 셈이죠. 자, 여러분들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누구이신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반크의 33기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이자 더 나아가서 바로 그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대사로서 세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가윤선 님부터 황채영님 총 94명입니다. 전국에서 함께 했는데요. 여기 각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지만 마음속에 다 지금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외치겠습니다. 자, 각자 여러분들 환영했나요? 자,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뵙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우리가 심지어가 있다 그러면 장소에 어디든 간에 바로 우리는 벌써 전 세계에 대한민국 알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준비를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입니다. 자, 외교관이라는 부분은 21세기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홍보하는 분인데 역사 분야에서도 외교관이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 1억 7천만 한류 팬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의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2023년 현재 1억 7천만 명입니다. 매년마다 수천만 명씩 증가해요. 또 여러분 태권도 아시죠? 태권도를 하는 외국인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즉 한류 팬 1억 7천만 명에 태권도인 1억 명.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배우죠.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내에도 200만 명의 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갖고 있는데 그들이 보는 교과서, 백과사전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2023년 8월이죠. 바로 최근에 저한테 온 편지 한 통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재원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2학년, 5학년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엄마입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학기에 타문화 수업으로 한국이 선정되어 여름방학 동안 한국에 관한 책 읽기가 숙제인데요. 미국 엄마들이 한국책을 추천하면 주로 읽는 책이 리빙 인 사우스 코리아라는 레드 투 리드라는 시리즈의 어린이 책이더군요. 책 내용에는 중국 속국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말하는 거죠.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역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고 그 대안으로 제대로 된 한국 역사가에 담겨있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책이나 혹시 한국에 관한 소개 영문글 책자들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막막하여 검색 끝에 방크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문화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일은 1년간의 수업입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자, 21세기 1억 7천만 한류 팬이 있고 1억 명의 태권도 수련자가 있고 전 세계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생겼는데요. 그들이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은 K-팝과 드라마를 넘어서서 자기네 학교 교과서에서 우리 한국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보는 책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는 중국의 속국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고 이런 중국의 속국 식민지 역사가 1910년도 일본이 지배했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역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어머니한테 우리 한국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놀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21세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런 일을 바로 100년 전부터 앞장서서 활동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에 잘못된 역사가 알리고 있었을 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국의 교사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고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의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어땠습니까?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영상 이식을 바꾸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활동했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옛날부터 무려 100년 전부터 전 세계의 잘못된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자 했던 위대한 선배님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글로벌 역사 선배님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속의 주인공 김교신, 그리고 의병, 헤이트사, 호모 할버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지금 차근차근 우리 선배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아까 영상의 주인공이죠, 김교신. 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의 청소년들한테 또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거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숙명이라고, 이렇게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퍼뜨렸습니다. 그때 지리교사였죠. 그 김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봐라. 그리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 나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다. 만약에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운명이라고 그러면 그리스와 로마, 이탈리아 또한 반도지만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창조했다. 그래서 반도라서 다른 나라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이기 때문에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역으로 올바른 인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대한 선생님이 제자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였던 바로 손기성 선수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 아래에 위대한 한국인이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바로 1907년이죠. 자, 일본의 가짜뉴스가 이때 한창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국인들 저항하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은 뭐 중국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일본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일본이 을사늑약 이후로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이런 가짜뉴스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중 기자들도 포함되겠죠. 근데 이런 기자가 한국에 와보니까 정규 군인이 아니라 거의 10대로 보이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정규 군대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일어난 군인으로서 의병이죠. 이런 부분이 일본과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봤겠죠. 보았습니다. 놀랐겠죠. 그때 맥킨지가 신기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말했습니다. 의병은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때 맥킨지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인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저 때 여러분 정규 군인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니고 평범한 10대, 10대, 20대 이 땅에 태어난 청년이 바로 100년 전에는 외신 기자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올바른 모습을 소개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외신 기자가 이런 게 남겼습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 우리 위대한 선배님은 이렇게 100년 전에 나라가 빼앗기는 이런 아주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싸울 의기를 보여줬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모습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글로벌 역사국 대사로서 전 세계인들한테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70억 세계인들이 우리 애국심을 느낄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위대한 선배님의 모습이겠죠?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해그 특사죠. 1907년이니까 바로 을사늑약 이후죠. 그때 고종 황제가 특사를 임명했죠. 이상설 이중 특사를 임명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일본의 부당한 침략을 고발하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네덜란드 국제회의장에 입장도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입장을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국인들한테 기자들한테 일본의 침략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활동을 보면서 바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명한 언론인 바로 만국평화웨이보 1면에 이들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당당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정말 나라가 어둠 속에서 극도로 힘들었을 때 이들의 모습은 아까 의병들처럼 당당했습니다.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주고 있었고 바로 전 세계인들한테 조선인의 의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기자들이 감동했겠죠. 그래서 일제 침략상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만국평화회의보, 런던타임즈, 뉴욕 헤럴드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만하겠죠? 자, 제가 이들의 모습, 의병과 해기특사의 삶 모습을 전세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영상입니다. 봐주실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저는 2022년도에 그 타임지에 우리 BTS가 표지 모델로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았고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100년 전에 이 BTS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전 세계 우리 한국의 정신을 알렸던, 독립을 향한 염원을 알렸던,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던 우리 해그 특사를 떠올랐습니다. 만구 평화회의보 1번에 실린 해그 특사와 타임즈에 실린 BTS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저한테는 모두가 다 한류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그 해그 특사 또한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라고 해서 전 세계에 우리 독립운동가 분들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즈 표지 모델을 이렇게 해그 특사로 만들어봤고, 또 우리 방탄소년단도 타임즈 모델이었지만 또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당당하게 해그 특사처럼 전 세계에 우리의 모습을 올바르게 홍보하는 이런 독립운동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 보시면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롤링스톤즈죠. 롤링스톤즈는 음악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잡지인데,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잡지에서 블랙핑크가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이 이렇게 시대와 상황을 시대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동일하게 100년 전에 우리 의병도 우리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한테 당당하게 우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100년 전에 그 의병도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롤링스톤즈의 표지 모델 들어갔던 블랙핑크처럼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롤링스톤즈의 이렇게 표지 모델을 의병으로 바꿔보았고, 이렇게 또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블랙핑크 또한 이렇게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우리 분들처럼 우리 한국의 모습을 대표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제대로 알렸던 사람들 중에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1억 7천만 한류 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와 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외국인들이 그냥 대중문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0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한국의 잘못된 정보를 고치기 위해 활동했던 바로 이분 호모 할버트의 모습을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호모 할버트야말로 진정하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활동했던 우리의 친구니까요. 자, 이분은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침략받았을 때, 또 우리나라 역사가 일본에 의해 전 세계에 잘못되었을 때 스스로 한국에 대해서 소개하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국을 소개하는 20권의 책과 304편 논문을 쓰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워서 스스로 우리 역사를 배워서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고정의 밀사로 네덜란드에서 해그 특사를 활동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일본에 의해 전 세계에 왜곡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면 적극적으로 항의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라는 작가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유했을 때 한국은 난쟁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호모 할버트 박사가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우리나라 국권 회복을 위해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그 모습을 저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분을 호모 할버트 박사를 한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그분의 어떤 이력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1880년도에 우리나라에 교사로 들어와서 뉴욕 타임즈의 전신이죠.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를 홍보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창간을 돕고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홍보했죠. 그리고 서양식 음계로 아리랑을 홍보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간지에 우리 천안의 역사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글로벌 역사적 대사로서 우리 역사 알려야 되는데, 이분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어떤 유명한 미국의 잡지에 우리 역사 소개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훈민정음을 영어로 번역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방크 회원들도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외국어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을 바로 100년 전부터 했던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일본의 자료를 받아서 한국을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서까지 자기는 한국에서 묻히고 싶다고 유언도 해서 지금 한국에 묻혀 있습니다. 자, 이분의 활동을 담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글로벌 역사 외교 대사의 위대한 선배로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우리 헤그 특사와 의병과 그리고 김교희 선생님과 또 마지막으로 외국인이지만 한국 역사를 세계 알리게 선신했던 호머 하버트 박사, 바로 우리가 이분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21세기 전 세계에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시대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유명했으니까, 방탄소년단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뭐 넷플릭스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우리나라 영화가, 드라마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유명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국이 유명해진 거는 대중문화만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런 케이팝 이런 스타들만 유명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해 세계인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자, 2017년도를 볼까요? 일단은 북한이 워낙 미국에서 유명했죠. 미사일 발사에서. 이런 미사일 발사했던 북한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북한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북한의 위치를 어디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1746명의 미국인들한테 북한의 위치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어떤 미국인은 일본에, 어떤 미국인은 중국에, 어떤 미국인은 인도네시아에, 뭐 호주, 인도에 단지 37%만 맞췄죠. 자, 북한의 위치, 한반도 위치도 모르는데 울릉도와 독도, 동해를 알 리가 없겠죠. 심지어 우리나라 역사도 알 리가 없겠죠. 제가 작년도부터 국내에서 석박사 공부하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한번 그리게 해봤습니다. 자, 이들이 그린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이들은 독도를 몰랐고 우리 역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했고 자기들 전공만 공부하고 있었지, 한국에 와 있지만 우리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인들한테 우리는 알려진 것 같지만 막상 우리나라의 실체는 그들한테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나라 또는 현재의 모습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한테는 제일 인기 있는 게 대중문화죠. 바로 K-pop 가수, 음식, 현대, 그리고 삼성, LG 같은 스마트폰, 그리고 IT 기술, 드라마, 영화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미용, 드라마, 패션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 속에서는 우리 역사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역사가 세계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었을까요?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가 방치되어 있고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왜곡된 목소리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정보통신 회사죠. 애플에서 지도를 봤는데 백두산 선지가 100% 다 중국의 영토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선지는 50대 50이죠. 거의 50%는 중국, 50%는 북한 거라고 협약했는데 이렇게 북한의 내용이 빠져 있고 전부 다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어서 방금 회원들이 건의해서 이 내용을 시정을 했습니다. 또 애플이죠. 유명한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물어보니까 한국이 21세기 현재의 일본 제국령이라고, 마치 일본 제국주의 지배받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도 발견되었고 이 내용도 방금 편집본에 시정했습니다. 또 2021년이죠.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소개된 지도였습니다.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의 이름이 빠져 있고 그 이름 대신에 차이나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1919년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에 처음 이름을 정한 회의 때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외교관이 파견 못하겠죠. 그때 일본이 대신 나가서 동해라는 이름을 없애고 일본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렸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 전 세계에 다 퍼졌죠. 이렇게 오늘날은 21세기에는 국제 수로기구, 그 기구도 이제 과거의 일본해가 아니라 이제 두 나라 이름을 같이 쓰라고 권고를 내렸고, 또 그 유엔에서 이름을 지명하는 회의도 바다 이름을 정할 때는 그 국민들이 쓴 이름을 다 같이 쓰라게 권유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에서 부르는 이름 동해와 같이 표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여전히 이제 세계인들 중에서 이렇게 잘 모르고 있어서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또한 이렇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이 방크에 제보가 들어와서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 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크에는 우리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메일이 옵니다. 제가 메일 중에서 정말 슬픈 메일을 보여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했다가 일본은 지배가 되게 되잖아. 그래서 한국 역사 알아보려고 검색해 보니까 정말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이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주어가 한국이 아니라 주어가 중국입니다. 원래 해외 교과서에서 일본과 중국을 소개할 때는 주어가 일본과 중국인데 유독 한국을 소개할 때만 주어가 코리아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차지하고 중국으로 대치되고 있고
중국이 한국사 대부분을 조정했고, 그다음에 두링 더 당 다이너스티, 중국의 당 나라 동안에 한국은 코리아는 once again became a colony. 한국은 중국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대. 콜로니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식민지, 그리고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대요. 이거는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거였거든요. 그래야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욕을 먹지 않으니까 이렇게 식민지 합류하기 위해서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라는 논리를 퍼뜨렸는데, 이게 강복이 되고 지금 21세기에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특히 시험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또 옥스퍼드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다 중국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이 잘못되어 있고, 이런 교과서를 본 어른 사람들이 자라서 공무원이 됐겠죠. 이게 바로 캐나다 공무원, 그러니까 장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두 줄로 요약했는데,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받았고, 이 중국의 지배받던 한국은 1910년도 널전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퍼뜨렸던 가짜뉴스가 오늘날 전 세계 교과서에 퍼질 것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를 봤던 해외 공무원, 기자, 수많은 사이트에 퍼져 있는 거죠. 이렇게 두 줄로 퍼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호주의 유학 중 학생이에요. 세계지리 과목 중에 시험 문제 보다가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사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가 되었는데 답은 일본어라고 해야지 맞겠습니다.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 항의하니까 시험 문제라고 출제하면서 교과서가 나와 있잖아, 일본어라고 하면서 답을 틀리게 했고, 그리고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정답 일본어라고 해놓고 시험 문제까지 출제하고 있습니다. 호주 교과서에서 이렇게 바다 이름을 일본이라고 출제하고 동이라고 쓰면 틀리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본 교과서도 아니고 다른 나라 유명한 나라 교과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다 이름 같이 그 나라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문제도 일본이 유리하게, 마치 일본의 교과서에 홍보 대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낸 거는 오랫동안 일본에 의해 홍보된 게 방치가 됐기 때문이죠. 구글사에서 독도가 이렇게 180망이 되는 정보 중에서 1면에 리앙쿠르 락스 나와 있습니다. 리앙쿠르 락스는 1800년도 프랑스 배 이름인데요. 프랑스 배였던 리앙쿠르가 동해안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하고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자기 이름 붙인 거죠. 리앙쿠르가 발견한 바위덩어리라고. 독도라고 분명히 우리가 불리는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강복이 되고 21세기에 우리가 국제사회에 홍보한 이름이 아니라 수억만 명이 보는 해외 유명한 포털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이렇게 우리가 소개한 독도가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이름이 퍼져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정부기관이죠, CIA. 여기서도 독도가 일본에 나와 있고 리앙쿠르 락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일본 소개하는 지도에서 이렇게 리앙쿠르 락스라고 강조되어 있고, 설명 부분에는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뭘까요? 전 이거를 바로 외국 교과서 속에, 해외 웹사이트 속에 우리 역사가 잘못된 이유를 바로 이렇게 서커스 타는 코끼리라고 묘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왜 코끼리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 서커스 타 코끼리 신세를 보면 되는데요. 원래 코끼리는 10명의 성인 남자를 들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어렸을 때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걸어왔습니다. 어린 코끼리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어린 힘으로는 밧줄을 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코끼리 머릿속에는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의 기억이 각인됩니다. 문제는 코끼리가 컸죠. 그래서 이제는 성인 남자 10명을 들 수 있고 조련사를 겉들이 들 수 있는데, 조련사가 각인시켰던 실패 역사, 포기 역사 각인이 되어서 시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코끼리는 이렇게 조련사 말을 고분고분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로 이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우리 영토를 뺏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찬란한 역사를 뺏고, 역사를 빼앗던 내용을 전 세계에 일본이 홍보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내지 않고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에 홍보했죠. 일본은 국제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거에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보호다. 한국은 워낙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거라고 전 세계에 홍보했습니다. 그래야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외국인들이 일본 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된 역사로 오랫동안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영어로 번역된 자료가 거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홍보가 됐습니다. 큰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강점기 이 한 번의 역사가 우리나라 육아의 역사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강목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때부터 홍보가 된 잘못된 역사가 해외 교과서에 언론에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해외 대부분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침과 침략으로 인해만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로 독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강복이 됐지만 여전히 일본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독도죠. 근데 그 독도가 여전히 일본의 교과서에서 일본의 수많은 정보기관에서 일본 땅이라고 일본은 일본의 학생들한테 또 전 세계에 주입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년 전에 한국을 침략하면서 한국의 역사가 중국 역사에 홍보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일본 독도를 여전히 전 세계에 다케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청소년들한테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의 독도 왜곡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독도를 넘어서 이렇게 독도 동도에 있는 바로 한반도 바위를 보기 바랍니다. 독도는 말합니다. 우리한테 독도를 통해서 바로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를 대한민국 역사를 홍보할 수 있는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 독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독도는 수천 개 섬 중에서 하나의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섬입니다. 그 섬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바로 독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죠. 독도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도를 침략을 해서 러일전쟁의 승리를 이끌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를 지배했고 한반도를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못 지켜서 한국을 못 지켜서 아시아의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 평화를 다시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하는 아시아 평화는 세계에 위대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하는 바람으로 독도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그냥 일본에 의해서 갖다 있는 섬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아시아를 향해서 위대한 도전할 수 있는 아시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일본의 패권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중국의 패권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신호를 주는 섬이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독도를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꿈을 계승한 바로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도를 이렇게 헐트 한국인들한 독도는 그냥 섬이 아니라 바로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유관순 열사를 보여드리면서 유관 열사의 가슴의 심장 소리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심전도 위치가 이렇게 독도를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 독도.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는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 강압적인 식민지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역사, 영토, 문화를 지켰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글로벌 역사 대사도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 역사를 알려나갈 위대한 독립운동가 아닐까요? 100년 전에는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였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에서도 틀린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유네스코에 30년 전에 등재했을 때는 만리장성 위치를 북경 근처 산해관으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북경 근처의 산해관이 아니라 우리나라 발해 그리고 고구려에 있었던 그 유적까지도 다 중국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만리장성을 이렇게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심지어 평양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고구려 박작성까지도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또한 오늘날 21세기의 고구려 역사를 중국부 역사를 바뀌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중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역사를 이렇게 조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다음에 북한은 원래 중국의 역사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북한 땅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강화한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전 그게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이 베트남을 침략할 때 이런 명분을 들었거든요.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할 때 티베트는 과거 중국 역사였다고 이렇게 잘못된 역사인식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 또한 러시아 역사라고 홍보하는 것처럼 역사는 이렇게 침략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방치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회원들은 일본의 역사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사국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의 고무줄인가요? 라고 해서 중국 스스로가 이렇게 만리장성 왜곡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아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크에서 미국의 주요 교과서 40권을 분석해 보니까 40권 주요 교과서 대부분이 이렇게 만리장성을 이렇게 중국 산해관 근처가 아니라 이렇게 함경도라든지 아니면 평양까지 그어놓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최신 교과서에서 만리장성 위치가 고구려 성을 중국성을 하고 둔갑을 시켜버리고 이렇게 평양까지
미치게 한 다음에 전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도보다 어떻게 보면 수만 배가 더 큰 이렇게 중국, 북한의 영토, 오늘날의 과거의 고구려 역사까지도 이렇게 중국 역사를 만든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대응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또 방치하니까 이렇게 김치가 중국의 음식이라고 이렇게 또 홍보하는 것도 발생했고, 또 한복이 중국 한복이라고 홍보하고 있죠. 저 그래서 2년 전에 의병의 모습, 바로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가진 의병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여러분 또한 한 명 한 명이 이 액자 속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 의병이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크 회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100년 전에는 나라를 빼앗겨서 힘이 없어서 일본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퍼뜨렸는데, 지금 강복이 되었고 우리가 전 세계 여행을 크니까 우리가 먼저 전 세계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우리의 찬란한 문화 유산을 등재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크 회원이 이렇게 옥스퍼드랑 콜린스 같은 유명하전에 중국의 한복을 중국의 한푸라고 등재시키기 전에 먼저 한복을 알려서 이렇게 한복이 한국의 유산이라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옥스퍼드의 한복이 등재가 되었고요. 이렇게 방크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 교과서에 일본해를 동해로, 다케시마를 독도로, 그리고 우리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더 나아가서 찬란한 문화유산을 해외에 등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브리테니커의 초등학생 방크 회원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정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찬란한 역사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방크의 초중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고발하기 위해서 1000만 명이 넘는 해외 포털 사이트에 우길기가 나치의 하케크로이츠처럼 아시아인들한테는 침략 범죄 상징이라고 소개해서 해외 포털 사이트에 우길기를 판매 중단시켜서 이렇게 강원일보 1면에 방크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홍보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렇게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를 한국인 스스로 홍보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월마트의 잘못된 사이트에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영국의 언론사에 일본이라고 된 부분을 동해로 단독 표기를 해서 이렇게 언론에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미국의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어로 바꿨고요. 일본이라고 된 부분 동해로 바꾸었습니다. 또 이렇게 송희 선수 이름이 일본식 이름이 키테이소이라고 되어 있어서 방크 회원이 1년 동안 건의해서 바뀌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100년 전에 홈 알버트가 한국을 도왔던 것처럼, 그리고 맥킨지가 우리 의병을 소개했던 것처럼, 이제 방크 회원들은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한테 우리 역사 문화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에 한류 팬이 1억 7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수료한 외국인도 1억 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 있는 1억 7천만 한류 팬과 1억 명 태권도 하는 외국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한국 알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역사를 방치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시정할 수 있는 위대한 방법이 열리겠죠. 그래서 방크 회원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국 칩을 사귀어가지고 함께 홍보하고 있는데요. 방크로 활동했던 프랑스 청년은 프랑스 교과서에, 백과사전에 이렇게 일본어라고 된 부분과 다케시마 된 부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본어에 된 부분을 동해로 이 방크 외국인 청년이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그 외국인 청년이 쓴 편지 볼까요? 한국인에게 독일 평인은 단순하게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뺏겼던 한국의 이름을 되찾는 문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 지배할 때 한국인의 말과 글을 못 쓰게 했고 강압적으로 일본어만을 쓰게 했다. 이때 한국의 지명이 바뀌었고 독도가 의생물이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일본어를 통일을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형성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적재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설득해서 결국 프랑스 유명한 사전에서 이렇게 프랑스 청년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21세기 우리 홈알버트겠죠. 또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유럽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것만 강조되어 있지, 우리 한국이 저항했던 역사, 이 독립운동가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방크는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한 역사를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만 강조되어 있지 우리 한국인들이 저항했던 걸 소개 안 하고 있어서 대일 항쟁기,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역사라고 이제 바꾸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대일항쟁기 역사의 산 증인이 중 하나죠. 독립선언서. 독립선언서가 전 세계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 중에 한국을 좋아하는 K-팝 팬들과 함께 이 독립선언서를 이제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총 13개 언어를 번역해서 전 세계 일본에 대항해 싸웠던 대일항쟁기 역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청년이죠. 폴란드 또한 나치 아픔이 있어서 동병상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방크와 함께 전 세계에 일본의 표기를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 사이트에 일본의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학생들 또한 수업 시간에 한국을 안 배우니까 역사책에서 한국 안 나와 있으니까 직접 방크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1년 동안 usa.prcredit.com이라는 사이트 만들어서 전 세계에 미국 교과서에 안 나오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니 청년도 그 위키피디아 사이트에서 다케시만 있길래 방크를 도와서 다케시만 없애버리고 독도를 추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2억 5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들한테 BTS랑 블랙핑크를 넘어서서 우리 역사를 알리는 일을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구디모 운동가를 알리기 위해서 또 미국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방크 회원으로서 이제 집에 보내드렸던 자료 있죠. 이 자료가 바로 해외 교과서에 있는 다케시마 일본해를 고치기 위해서 올바른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자료를 바로 전 세계 학교에 여러분 친구들한테 보내주면 그 친구들은 잘못된 교과서의 일방적인 정보를 넘어서서 여러분 스스로 만든 정보가 방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의 수업 시간에 방크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천만 문 발급하는 교과서에서 일본의 표기가 독일로 바꾸었습니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 선배죠.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편지 보내서 이렇게 DKI 유명한 교과 출판사에 중국 관련 내용이 시정이 되었고 일본 관련 부분도 이렇게 시정이 되어서 동해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월드 아틀라스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방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표기에 부당함을 제기해서 동해를 홍보했고 동해를 향한 방크의 주장이 일본보다 더 맞는 것 같아서 세계 주요 교과서에 반영이 되었다. 마지막이죠. 인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나라 사랑이다. 라는 내용이 실려서 방크 회원들이 이 내용을 전 세계 적극적으로 알려서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 교과서 중에서 20년 전에는 3%가 동해였고 일본의 97%였지만 방크 회원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의 동참으로 지금은 3% 동해가 무려 4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도 잘못된 내용 제가 좀 보여드렸죠. 케아베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 역사가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방크 회원들 건의로 이렇게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that has long and rich.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방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글로벌 역사 대사 활동을 해서 어떤 역사를 유산을 전 세계인들한테 남기고 싶나요? 제가 100년 전에 우리 의병과 해리 특사와 호모 할버트와 김묘신 선생님을 존경하듯이 여러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잘못된 역사가 시정이 되고 우리 스스로 목소리가 세계에 알리게 돼버리면 아마 그 바탕 위에서 또 우리나라 찬란한 역사가 꽃피울 거고 또 이걸 통해서 전 세계에 잘못된 역사를 고쳤던 이런 방크원들 정신은 오늘날 21세기에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으로 창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을 고쳤던 그 정신은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의지가 바로 한국인이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를 고쳤던 힘이 바로 세계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힘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될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한 달 동안 인물 완수해서 전세계 1억 7천만 한류 팬들을 우리 친구로 만들고 그리고 전세계 1억 명의 태권도인들 또한 우리 친구로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교과는 7,000명이고 일본의 교과는 5,000명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교과는 2,000명이지만 한국 정부의 교과는 2,000명에 포함되지 않는 바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위대한 글로벌 역사 여기 대사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임무 완수해서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글로벌 역사 대사 임명장을 받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